자, 지금 많은 언론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바로 이 뉴스입니다. 어제죠. 윤석열 대통령이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로 심우정 현직 법무부 차관을 지명했다라는 소식이 지금 알려오고 있습니다. 자, 실제 이와 관련돼서 어제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를 하더라고요. 보시는 것처럼 KBS, SBS, TV조선, 채널A, MBN, JTBC, MBC까지 모든 언론들이 다 보도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만큼 이번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국민적 관심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뿐만이 아니라 저기 좌파 진영들까지도 실제 이번 신임 검찰총장이 누구인지, 심우정이란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이원석이요, 일을 못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이죠. 네, 일을 못해도 너무 못했기 때문이죠. 실제 그러니까 마침표 찍어야 되는 사건들이 너무나도 많고, 더 나아가서 실제 우리가 그림을 그려왔었던 이재명, 문재인과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그런 그림을 못 만들었기 때문에 실제 이원석 일을 너무나도 못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정말 많은 국민들이 이번 신임 검찰총장과 관련돼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고, 그에 따라 언론들이 모두 보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봐도 무색하지 않을 듯합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신임 검찰총장 심우정이라는 사람이 누군지를 우리가 조금 간략하게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간략하게 보여드리면요, 이런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71년 충남 공주 출생이고, 학력은 이렇게 돼 있고, 주요 경력도 이런 식으로 돼 있다라고 지금 이렇게 프로필을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무엇보다 언론들이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이분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 당시 추미애가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할 당시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 아웃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추미애가 말도 안 되는 핑계로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을 때 법무부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걸 반대하다가 결재 라인에 아웃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게 뭐냐면요, 바로 이 문건입니다. 실제 법무부 기조실장으로 일을 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문건에 원래 결재 라인에 들어가 있어요. 결재 라인에. 근데 보시는 것처럼 결재 라인에 빠져 있습니다. 원래는 행정주사, 담당관, 그리고 그 옆에다가 그 옆에 결재 라인에 들어가야 되는데 추미애가 그걸 맘대로 빼버린 거예요. 왜? 반대하니까. 자, 이러한 이력을 갖고 있다라는 것이고요. 자, 또 하나 이력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런 이력도 있습니다. 실제 지금 민정수석으로 일하고 있는 김주현 민정수석과 10년 전에 검찰과장과 검찰국장으로 인연을 맺었으며 그에 따라서 10년 만에 다시 만난 기획통이다라는 얘기도 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충남 공주이다 보니까 지금 정진석 비서실장이 국회의원으로 지역구를 뒀었던 그 충남 공주와 굉장히 밀접하다, 실제 많은 소통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배경이 있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자, 근데 저는요, 한 가지 좀 보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심우정이란 사람을 윤석열 대통령이 잘 지명을 했는지 안 했는지 보는 건요, 간단해요. 뭐 보면 되겠습니까? 좌파 진영을 보면 됩니다. 좌파 진영. 실제 오늘 제가 한겨레와 경향신문을 좀 보여드릴게요. 자, 오늘 한겨레와 경향신문이 어떤 식으로 타이틀을 달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달고 있습니다. 기획통 심우정 새 검찰총장 후보, 윤 안정적 검찰 장악 보석. 자,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한겨레가 비판하는 겁니다. 그럼 저는 잘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경향도 어떻게 쓰고 있냐면요, 이런 식으로 쓰고 있습니다. 검찰 통제 강화에 방점 찍은 용산의 안전한 선택,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자, 좌파 진영에서 비판을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잘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조금 인정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포인트를 가져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기획통이라는 거예요. 기획통. 자, 그러니까 지난 이원석, 그리고 더 나아가 송경호, 더 나아가 지금의 한동훈 대표까지 모두 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특수통이라고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러니까 특수수사와 관련돼가지고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했던 사람이라고 많은 언론들이 보도를 해왔었습니다. 특수통이라는 건 뭐겠습니까? 그야말로 정치인과 관련된 수사, 특히 뇌물비리와 관련된 수사와 관련돼서 특화되어 있는 사람들을 특수통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기획통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제 그런 수사보다는 행정적인 요인에 더 많은
일을 했던 사람을 두고 기획통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수통이 아니라 기획통인 사람을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을 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왜겠습니까? 우리는 기대를 많이 했어요. 어떤 기대를 많이 했습니까? 실제 특수통이라는 타이틀 아래, 더 나아가 윤석열 사단이란 타이틀 아래 실제 검찰에서 문재인, 이재명, 민주당과 관련된 수사가 진행이 될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빠르게 결과물이 나올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뭐 했습니까? 안 됐었잖아요. 결국에는 그 어떤 마침표도 찍어주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친구 여러분들 잘 보세요.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할 거야, 하겠지 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뭐 하면 됩니까? 하게 만들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저는 무엇보다 이번에 지명된 신임 검찰총장 후보자가 할 일은요, 딱 한 가지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구와 다르게 하면 됩니까? 이원석과 다르게 하면 되는 거예요. 오답지인 이원석과 다르게 하면요, 저는 정답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왜겠습니까? 저는 간단합니다. 뭐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런 거 안 하면 돼요. 이원석처럼 7초 침묵하면서 할 말 다 하는 사람. 이원석처럼 원칙 찾으면서 실제적으로 마침표 찍지 않는 사람. 이렇게만 안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왜냐? 간단해요. 지금 검찰에 누가 있습니까? 중앙지검장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중앙지검장. 자, 뭐 하는 겁니까? 실제 저는요, 검찰총장이 이원석처럼 언론 브리핑하고 여론전 펼치지 않고 실제 뭐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에 있는 검찰이 더 나아가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일다운 일, 수사다운 수사를 그냥 하게 내버려두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왜겠습니까? 실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서울로 올라오고 나서 어떤 일 벌였습니까? 계속해서 이원석이랑 마찰이 있다라는 뉴스가 쏟아져 나왔었어요. 그리고 그 마찰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바로 문재인 정권과 관련된 수사를 이창수가 하고 싶은데 이원석이 맡고 있다. 더 나아가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수사에 대해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마침표를 찍으려고 했는데 이원석이 마침표를 못 찍게 하고 있다라는 식으로 계속 갈등설이 나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네, 저는요, 이번 새로 지금 임명된 심우정 새 검찰총장이 뭔가를 하려지 않아도 전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뭐라는 겁니까? 지금 있는 검찰, 더 나아가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 하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제대로 할 수 있게 뭐만 해주면 되겠습니까? 서포트만 잘 해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뭐라고요? 바로 특수통이 아니라 어떤 통? 기획통이라는 겁니다. 기획통. 저는 이게 굉장한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른 거 안 해도 돼요. 그냥 중앙지검장이 검찰이 실제 수사 잘하게 만들면 되고 그와 관련돼서 외압받지 않고 서포트만 잘해주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이원석은 그렇게 안 했잖아요. 이원석은 완전히 반대로 했잖아요. 즉 이원석과 반대로 한다라면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걱정할 게 없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왜겠습니까? 최근만 보더라도 어제 뉴스를 보니까요. 어떤 뉴스가 나오느냐? 이런 뉴스가 나옵니다. 검찰이 이상진 중진공 이사장 임명 의혹과 관련돼서 임종석을 소환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는 겁니다, 친구 여러분들. 이거 몇 년 걸린지 몰라요. 자, 여기서 이상직이 나오는 결국 뭐겠습니까? 결국 문재인 사위 특혜 채용 사건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에 있어서 검찰이 드디어 임종석을 소환 통보했다라는 거예요. 이거 이미 손상대 TV를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요. 이미 다 나왔어요. 뭐가 나왔냐? 관련 물증 진술 다 나왔습니다. 자, 실제 중기부 관계자가 검찰에 진술했습니다. 뭐라고? 당시 청와대, 즉 문재인 정권이 중진공 이사장 공모 전에 이상직을 내정했다라는 겁니다. 즉 뭐 하는 겁니까? 공모 전에 이미 이상직을 문재인이가 선택을 해놨다라는 거예요. 그런 과정 속에서 청와대 내부에서 비공개 회의가 열렸는데 거기에 누가 참석했다라는 겁니까? 비서실장도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그 비서실장이 누굽니까? 임종석입니다. 당연히 이렇기 때문에 임종석을 소환 조사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으로 이상하게 이원석 체제 하에서는 이러한 증거, 이러한 진술들이 마구잡이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 수사가 진척이 안 됐고 더 나아가 앞서 보여드렸던
임종석과 관련 소환 통보조차 안 했었던 겁니다. 근데 이제는 뭐가 되는 겁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소환 통보가 되는 거예요. 왜겠습니까? 바로 문재인 선사위 수사를 지휘했었던 이창수 전주지검장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임명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잘 아시는 것처럼 이창수가 서울중앙지검으로 오선와서 얼마나 수사가 많이 진행이 됐습니까? 그동안 수사 착수조차 안 했던 김정숙과 관련된 수사, 더 나아가 지지부진했었던 앞서 말씀드린 문재인 사위 특혜청 관련된 수사들, 그런 것들이 지금 차곡차곡 진행되고 있잖아요. 저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번 신임 검찰총장이 뭘 하려지 않아도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지금의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를 차곡차곡 진행하게 서포트만 잘해줘서는 문제없다라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건 무엇이냐면요. 잘 보세요. 이창수가 원래 어디 있었다고요? 전주지검장이 있었다고요. 거기서 뭐 했다고요? 문재인 사위 수사를 지휘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어디 왔다고요? 서울중앙지검장이 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바로 이런 겁니다. 지금 임종석과 관련된 소환 통보, 이 한 검찰이 어디냐면요. 중앙지검이 아닙니다. 아직까지 전주지검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과거에 제가 이 뉴스 전달드린 적이 있어요. 실제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전주에서 서울로 왔기 때문에 문재인 사위 수사도 가져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SBS에서는 이렇게 단독 보도까지 했습니다. 이관이 유력하다고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요,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협의사항?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이랑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협의사항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이창수 중앙지검장이 제가 이거 서울로 갖고 오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을 때 이원석이 오케이 하면요 갖고 올 수 있었다고요. 중요한 건 뭐라는 겁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관이 안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 이원석이 반대를 하니까. 이원석이. 네? 자,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건은요, 어디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입니까? 문재인 정권 청와대가 연관되어 있는 사건이에요. 청와대가 어디 있습니까? 전주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서울에 있습니다. 당연히 사건은 관할지로 보더라도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관이 돼야 돼요. 근데 이걸 지금까지 누가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까? 이원석이 맡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제 검찰총장 바꿔가지고 이와 관련돼서 문재인 사위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갖고 오면 되는 것이고, 그와 관련돼서 서울중앙지검장 아래서 이 사건을 차곡차곡 더 수사를 해서 관련자들과 관련된 수사 결과 낼 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신임 검찰총장은요, 뭘 하려고 하지 않아도 된다. 뭐만 하면 된다라는 겁니까? 지금 이창수 중앙지검장 체제 아래서 수사하고 있는 그 각종 수사들이 민주당 외압으로부터 받지 않게 막아주면 되는 것이고, 그런 가운데서 검찰이 더 빠르게 수사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그냥 이원석이랑 반대로만 하면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는요, 이미 한 번 당해봤기 때문에 두 번 당하기 싫잖아요. 네? 우리는 이원석을 그만큼 믿었기 때문에 두 번 당하기 싫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뭐겠습니까? 우리는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은 하고 있잖아요. 그동안 우리가 하라고 그렇게 말해도 안 했었던 이원석 검찰총장 아래 있었던 각종 수사들이 이제는 이창수 아래서 하고 있잖아요. 자, 이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이창수가 법과 원칙에 아래서 수사를 잘 할 수 있도록 서포트를 해는 게 다음 검찰총장의 임무이며, 그와 관련돼서 과연 새로운 검찰총장이 어떻게 할지 우리가 지켜보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무엇보다 저는 한 가지를 더 볼 겁니다. 어떤 걸 볼 거냐? 바로 이준석이에요. 이준석. 자,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준석의 무고죄와 관련돼서 이미 검찰에 송치가 됐습니다. 검찰이 사건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때까지도 아직 이준석에 대해서 소환 통보 한 번 안 했습니다. 네? 아니, 결과도 안 나왔어요. 그냥 이게 무혐의인지 혐의가 있는지조차 마침표를 안 찍었다고요. 자, 그럼 이와 관련돼서 과연 새로운 검찰총장이 바뀌었을 때
이준석과 관련된 수사도 어떻게 마침표를 찍을지, 과연 찍을지 안 찍을지 이것도 보는 게 우리가 이번에 하나의 중요 포인트지 않을까라는 말씀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차후 검찰총장이 어떤 역할을 할지, 어떤 모습을 보일지, 어떤 걸 가지고 우리가 포인트를 삼아야 될지 쭉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리지만 하겠지, 할 거야가 아니라 뭘 하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고 그걸 하게 만드는 게 우리의 역할이지 않을까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전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